미나상 곤방와 도쿄 케이짱 데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케이짱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그대는 최선을 다해 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그대를 어두운 이곳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대를 위해 오늘도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저의 목소리를 따라 천천히 걸어 들어오세요. 이 검은 밤 속으로.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이민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K짱 언니. 언니 영상으로 취업 준비에 지친 나날들을 재미있게 위로받으며 지내는 취준생입니다. 이건 저의 소름 돋고 생각하기도 싫은 저의 실화입니다.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며 받은 많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저는 생전 처음 가위라는 것에 눌린 이후 꿈에서 꿈이라는 걸 알고 조종하고 즐기는 루시드 드림이 가능해졌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요. 그렇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정말로 다 알 정도로 저는 꿈에서 많은 장난과 기괴하면서 소름 끼치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이건 제가 꾼 꿈 중에 제일 무서우면서도 사람의 지나친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는 일이었어요. 제 이야기는 꿈속에서 시작됩니다. 그 꿈은 돌아가신 친할머니 댁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와 각별한 사이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정말 힘든 시간과 눈물로 힘겹게 지내다가 이제야 겨우 차차 적응해 가는 중에 저의 마음 한구석엔 할머니의 모습을 잠깐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크게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꿈속에서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연분홍색 가디건을 입고 월남 치마를 입으신 곱디고 온 우리 할머니. 저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할머니와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며 교회 근처도 갔다 오고 할머니와 오손도손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할머니께서 집에 들어가 밥을 먹자고 하셨어요. 할머니 댁에는 고모, 고모부, 작은 아버지네 전부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면서 저를 끌어당기며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정말 소름 돋는 게 잠깐만,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게 가능한가? 설마 이거 꿈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찰나 제가 멈춰서 할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니 할머니께선 해맑게 아주 밝게 웃으시면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는 그때 월남 치마를 입고 계시던 할머니의 다리 쪽을 보았어요. 저희 할머니는 살아생전 다리 관절이 안 좋아 쩔뚝거리셨는데 너무나 태연히 아무렇지 않게 정상처럼 걷고 계셨어요. 뭔가 의심이 들고 홀린 느낌이었지만 전 부정했어요.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었던 할머니라 그런 의심 따위는 다 필요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 집 앞에 도착한 순간 전 알 수 있었어요. 여기는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사셨던 집이 아니라 낯선 집이라는 걸 알았죠. 근데 꿈에서 다들 한 번씩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 처음 가는 장소인데 몇 번 와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을 지나 방 안을 보니 동그란 식탁에 친척들이 둘러앉아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어이없는 그 상황에 전 발걸음을 멈추고 동그랗게 앉아있는 친척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고모, 고모부, 작은아빠, 할머니가 살아 돌아오셨어요. 너무 기뻐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혹시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이거 꿈인가요? 하는 순간 제 바로 앞 시선에 앉아있던 한 사람의 얼굴이 검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선 슥 일어나더니 고개를 위아래로 빨리, 진짜 너무 빨라서 목이 끊어질 것 같은 속도로 끄덕이면서 맞아, 이건 꿈이야 하며 소름 돋는 목소리로 그리고 웃음소리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너무 소름 돋는 웃음소리와 목소리, 제가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 치며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깨야 돼, 깨야 돼, 깨야 돼, 깨야 돼 하면서 소리치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굳이 비유를 하자면 하회탈? 그런 얼굴로 눈은 울고 있는데 입은 웃고 있는 모습으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 가려고 아가? 나 혼자 두고 어디 가려고? 가지마, 가지마 라고 말하며 점점 기괴해지는 얼굴로 제게 다가왔어요. 전 안간힘을 다해 이건 꿈이니까 깨야 돼, 깨기만 하면 돼, 깨기만 하면 돼 라는 생각에 있는 힘껏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고 제 앞엔 엄마와 남동생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저를 흔들어 깨웠더라고요. 꿈속에서 소리 지른 게 실제로도 제가 소리를 질렀고 그걸 듣고 엄마와 남동생이 달려왔던 거예요. 제가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남달랐는지 알고 계셨던 엄마는 할머니께 기도를 드리고 잠을 청하자고 하셨고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할머니, 내가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서 이런 악몽을 꾼 것 같아. 돌아가신 분 자꾸 그리워하고 생각하면 편하게 하늘나라 못 가신다는데 할머니, 혹시 나 때문에 맘 편히 눈 감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있어? 내가 미안해. 할머니 그리워하는 이 마음 정리하고 그 마음 대신해서 더 열심히 살게요.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 사랑하고 또 사랑해. 이 기도를 마치고 저는 심적으로 조금이나마 가벼워진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 꿈에 등장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제가 만약 꿈이란 걸 모르고 계속 거기에 휩쓸려 버렸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인간은 약해졌을 때, 기가 허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냥 그래서 그저 꾼 악몽이었는지. 언니, 저희 할머니 지금쯤 편하게 하늘나라에서 쉬고 계시겠죠? 맞아!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이소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언니 채널을 보고 있는 구독자예요. 제 사연이 너무 짧아서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100% 실화이고 제가 10년 전에 겪은 일임에도 여전히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 이렇게 글로 보내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 저희 집 가세가 기울어서 굉장히 허름하고 안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빌라였는데 저희 집이 3층 꼭대기라 제 방에서 누우면 앞 빌라 물탱크가 보이는 구조였죠. 그때부터 제가 극심한 가위에 많이 눌리곤 했어요. 심할 때는 하루에 2번씩 눌린 적도 있고요.
간혹 자다 깨서 물탱크 옆에서 누군가 절 쳐다보고 있는 느낌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암튼 그렇게 가위를 많이 눌린 와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날도 야자가 끝나고 1시가 다 돼서야 잠이 들었던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면서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어요. 꿈의 배경은 저희 반 교실이었는데 애들이랑 막 떠들고 놀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저 멀리서 곡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희미하게 들리는 곡소리가 점점 커질 때쯤 갑자기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저와 함께 떠들던 친구들이 그대로 다 멈추고 저만 움직이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교실 복도 쪽 창문이 나무 틀로 된 창문이었는데 왠지 그 창문으로 복도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전 책상 위에 걸터 올라가서 드르륵 옆으로 창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실과 반대쪽 끝 교실에서부터 장례식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곡소리와 함께요. 그래서 너무 무섭다는 생각에 창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문도 안 닫히고 그 행렬은 점점 더 가까이 저에게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반 앞까지 도착한 그 행렬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곡소리도 멈추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섭다는 생각에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 행렬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어요. 근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마치 계란판에 올려져 있는 계란처럼 얼굴에 눈, 코, 입이 아예 없는 하얀 얼굴만 있는 30명 남짓한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 코, 입은 없지만 저를 바라보는 느낌. 왜 그런 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참을 저만 바라보던 그 행렬에 꿈에서도 너무 무서워서 거의 실신하다시피 어찌 꿈에서 겨우 깼는데 저는 그날 다시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시작인데요. 제가 그날 학교에 등교를 했더니 저희 반 반대편 끝에 반에서 자살한 친구가 있다고 학교가 난리가 났었어요. 경찰까지 오고 말이에요. 사인은 왕따로 인한 자살이었는데 저수지에 빠져 자살해서 시체가 새하얗게 질려서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한창 늦가을, 초겨울 초반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그 꿈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너무 생생해서. 자살한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깝지만 대체 그런 꿈을 왜 꾸었는지 아직도 의문이에요. 마치 예지몽처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저의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꿈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최효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K짱 언니. 저는 올해 14살이 된 캐스키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사촌 언니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언니가 읽기 쉽고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사촌 언니가 되어서 이 사연을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20살이 되어 부모님과 같이 살던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대학을 가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중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제가 대학을 가게 된 그 지역에 먼저 자취를 하고 있었던 터라 저는 잘됐다 싶어 그 친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자취방은 반지하였고 반지하 집이 딱히 끌리진 않았지만 친구와 같이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살게 되었습니다. 반지하라는 것만 빼면 완벽했거든요. 여자 2명이서 살기에 너무 좁지도 않았고 제가 생각했던 아늑한 집,
딱 그 자체였어요. 어찌되었든 같이 살게 되었고 전 제 짐을 옮기기 시작했죠. 제 짐을 다 옮기고 나서 샤워를 하려고 화장실로 갔는데 왜 반지하 집 같은 데 보면 화장실에 쪽창문이 있잖아요. 그게 열려 있었는데 쇠창살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안전을 우선시하는 편이라 친구에게 물어봤죠. 야, 화장실 창문에 쇠창살 말이야. 그거 왜 없어? 아, 그거? 그거 안 그래도 달려고 계속 했는데 계속 까먹네. 근데 그거 없어도 괜찮아. 나 그거 없이 혼자 3개월도 넘게 살았는데 뭐. 창문만 꼭 잠궈 놓으면 별일 없어. 이봐, 나 멀쩡하잖아. 야, 그래도. 야, 우리 같은 자취생들한테는 그거 살 돈 없어. 그거 살 바에 차라리 먹을 걸 더 사 먹지. 창문만 꼭 잠궈 놓으면 별일 없다니까? 내 말만 믿고 걱정 붙들어 매셔. 하여튼 중딩 때나 지금이나 겁은 많아가지고. 친구의 말에 그런가 싶어서 그냥 계속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산 지 2달이 조금 넘었을 때 일이에요. 친구는 약속이 있어서 나간 후라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 그날 대학 동기들이랑 술자리가 있어서 조금 취한 상태였거든요. 원래라면 창문을 꼭꼭 잠궈놓고 샤워를 할 텐데 술 기운에다가 새벽 감성까지. 왠지 그날은 달빛을 받으면서 샤워를 하고 싶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미쳤었구나 해요. 암튼 뭐 그때는 이 시간에 누가 여길 보겠어? 하는 마음으로 옷 벗기 전에 욕조에 물을 담가 놓고 있었어요. 저희 화장실의 욕조는 창문과 마주보고 있는 형태라 제가 그때는 창문을 등지고 서 있었죠. 그리고 제가 옷을 벗으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뭔가 섬찟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 카메라 렌즈가 이곳을 찍고 있는 거예요. 창문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사람 얼굴만 딱 들어올 정도인데 그 창문으로 카메라를 찍고 있었어요. 순간 술기운이 싹 가시면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뜨거운 물을 그쪽으로 막 뿌렸어요. 그랬더니 남자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하면서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높아지더니 그 뒤로 들려오던 남자의 말. 아, 아깝다. 이 일이 있고 난 후로 제 친구에게 말해서 쇠창살도 다시 달고 창문도 다시는 안 열어요. 설명으로 안 되는 그 소름 돋는 느낌.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기괴했던 그 남자의 웃음소리와 마지막 그 말이요. 저는 이 일이 있고 난 후 귀신보다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아, 아깝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하얀 겨울천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도쿄 K장님의 팬이자 4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매일 밤 아들을 재우고 도쿄 K장님의 영상을 보면서 늦게 자는 게 이젠 습관이 되어버렸네요. 때는 2012년 5월 28일. 제 나이 33살이 되었을 때 신랑을 만나 결혼 전에 서울에서 지방으로 왔을 때였습니다. 신랑 집은 아주 작은 14평 남짓한 아파트였습니다. 현관을 들어오면 왼쪽에 작은 방이 있었고 거실 겸 부엌이 있고 신랑이 쓰는 마루방이 있었습니다. 신랑과 저는 주로 마루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신랑은 교대 근무였어요.
한번 출근하면 48시간 동안 근무라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집에 없는 날이 많았고 저는 늦게까지 TV를 보다 잠이 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역시 전 침대에 누워 늦게까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봤던 게 MBC에서 하는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이었을 거예요. 연예인분들은 김성주, 성동일, 윤민수 씨 등이 나오고 4명의 연예인 아빠와 그의 주니어들이 지방이나 이런 곳을 여행 다니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게 너무 귀여워서 저 혼잣말로 아, 귀엽다. 나도 저렇게 귀엽고 예쁜 아이 가졌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자꾸 꼬마 남자아이 노랫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어디까지 왔니? 이런 노래가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들리는 거였습니다. 전 그저 잠을 늦게까지 안 자는 아이가 있나 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라 방음이 잘 안 됐었거든요. 옆집 사람이 말하는 소리, 휴대폰 통화 소리, 휴대폰 알람 소리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전 잠결이었고 노래 부르는 소리가 났었지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잠을 잤어요. 그런데 또 꼬마 남자아이가 노래 부르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문화까지 왔다. 이러는 거예요. 전 잠결인데도 기분도 뭔가 찝찝하고 무섭고 해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다가 또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잠이 든 저는 거실 쪽에서 뭔가 환하게 비추는 느낌이 들어서 뭐지? 하고 눈을 개슴츠레 뜨고는 제가 보고 있는 그것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3살쯤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글쎄 저희 주방 식탁에 걸터앉아 발을 흔들흔들 거리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원복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하얀색 양말을 신고 있었고 머리에는 노란 모자를 쓰고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꼬마 남자아이가 쳐다보는 눈이 이상해서 자세히 보려고 잠이 덜 깬 눈을 손으로 비비고 또다시 그 남자아이를 보았습니다. 순간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꼬마 남자아이의 눈엔 검은 눈동자도 없이 온통 빨갰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저 혼자 있어서인지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도 귀신이든 사람이든 대답은 하겠지 하고 전 꼬마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꼬마야, 너 누구니? 그랬더니 그냥 씩 하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동시에 형광등을 켜려고 불 켜는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꼬마 남자아이는 저를 보고 웃으며 탁자에서 발만 흔들흔들 거리고 있었습니다. 전 드디어 형광등을 켤 수 있는 곳까지 갔고 꼬마 남자아이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꼬마야,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니? 라고 말하는 순간 남자 꼬마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뭐지? 잠을 늦게 자서 그런가? 아니면 헛것을 본 건가? 하고 조심스레 다시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왼쪽으로 몸을 틀고 잠을 자려는 순간 그 꼬마아이가 제가 누워있는 왼쪽 침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나? 이모 보러 왔지.
이쁘다. 하고 씩 웃는 것이었습니다. 전 너무 무섭고 머리끝까지 소름이 쭈뼛쭈뼛 서는 게 제발 이게 현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떠보니 꼬마 남자아이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K장님, 제가 본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잠을 매일 늦게 자서 헛것을 본 것일까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고 너무 무서워지고 소름이 돋습니다. K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헛것은 없다고.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김다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언니 유튜브 영상을 엄청 즐겨보고 있는 캐스키입니다.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무서운 건 아니고 기묘한 일이에요. 최근에 저희 이모 식구들이랑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예요. 이모 식구들이랑 식사를 다 먹고 맥주를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슬쩍 들은 적이 있어서 그 외에 귀신 이야기 있잖아요. 문득 그 생각이 나서 물어봤어요. 이모, 그때 전에 살던 집에서 쌍둥이 중 한 명이 어떤 아줌마 보인다면서 무섭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모가 아, 맞아. 그때 내가 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모는 아들, 딸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를 낳으셨어요. 쌍둥이들이 3살쯤 되던 해 어느 날부터 남자애가 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하나 놔두고 계속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모가 치우려고 하면 울고불고 떼를 쓰면서 아니야 하면서 절대 못 치우게 했대요. 이상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라 밤에 재우려고 하면 왜 사람들이 무서울 때 무릎을 가슴 쪽으로 안으면서 있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했던 그 남자아이가 무릎을 자신의 품으로 꼭 껴안으면서 아, 무서워 이러면서 밤에 잠을 잘 못 잤대요. 이모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얘가 왜 이러지? 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남자 쌍둥이 애가 안방 화장실 쪽을 가리키면서 엄마, 아줌마 있죠? 아줌마. 그래서 이모가 너무 무서워서 할머니께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걸 들은 저희 외할머니는 무당집으로 가셨나 봐요. 여기서 진짜 소름이 끼치는 건 할머니가 무당집에 갔을 때 그 무당분께서 할머니, 손자 때문에 왔구만? 그래서 맞다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물었는데 그 남자 쌍둥이 아이 옆에 그 아파트에서 죽은 혼이 붙어 있다고 했대요. 그런데 아이를 괴롭히는 건 아니고 그저 옆에서 아, 이쁘네. 이쁘다, 이뻐. 이쁘네, 이쁘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모가 제사밥을 차려줄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서 그렇게 있는 거라고. 제사밥에 나물 몇 개, 어떤 국, 뭐 이렇게 해서 밥상을 차려서 애기가 아줌마 보이는 곳에 가서 놓으라고. 그리고 밥상을 놓을 때 꼭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셨대요. 우리 애기 이뻐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우리 애기가 너무 무서워해요. 이제 저희 아이 놔주시고 편하고 좋은 데 가세요. 라고 꼭 말하라고 하셨대요. 그걸 들은 이모는 너무 무서웠지만 매일 애기가 잠도 못 이루고 밥 먹을 때도 매번 소름 끼치는 행동을 하니 무당분이 말해주신 대로 실행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그날 밤 아기가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고 밥 먹을 때도 더 이상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모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이가 아줌마라고 했던 그 귀신은 아마 18층에서 저희 이모와 친하게 지내던 아줌마였던 것 같다고 이모는 짐작했대요. 이모와 친하게 지내던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첫째 아들이 자폐증이어서 아주머니가 고민이 아주 많으셨다고 해요. 둘째 아들까지 자폐증 진단을 받고 그 이후로 아주머니는 너무 힘들어 하셨대요. 거기다가 우울증까지 너무 심하게 오셔서 식구들이 자고 있는 밤에 베개를 껴안고 18층에서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그 아주머니가 쌍둥이들 중에 남자 쌍둥이 애를 유독 이뻐하셨는데 그래서 그런가 남자 쌍둥이한테 보인 게 아닌가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천주교인데도 이모는 그때 이후로 귀신의 존재를 믿기 시작했대요. 아, 이쁘네. 이쁘다. 어둡고 어두운 밤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밤에 그대는 왜 혼자 깨어 있나요? 어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이 칠흑 같은 어두운 검은 밤에 잡혀먹지 않도록.